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조금 혼조적이었죠.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역시나 또 연속 하락. 2차전지 업종이 시장 이제 지수 주도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급등할 때 지수 오르고 또 2차전지가 떨어지면 지수가 알아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이제 시장은 상당한 또 변화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게임, 플랫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최근에 도드라지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이제 또 게임사죠.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또 MS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하면서 향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움직임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너무 특정 업종에 좀 투심이 집중화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큰 변화의 흐름들을 조금 이제 잊혀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미국의 이제 글로벌 주도력을 쥐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또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이런 어떤 기조 흐름들 체크해보고 또 필승의 전략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최근에 좀 줄었죠. 코스피 쪽이 7조, 코스닥도 7조 수준 정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등한 어떤 상승 하락 종목수,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또 2배 이상 월등히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수급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2,800억 코스피 쪽에 들어왔고, 기관도 플러스였고요. 선물 쪽도 4,200계약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고객 예수급은 47조, 신용융자잔고는 16조 6천억. 그래서 신용잔고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시장이 좀 전환점을 도는 그런 조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어제 미국장은 큰 변동은 없었고, 양시장 3대 지수 모두 보합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일본 증시 정도가 한 1.4%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 증시는 그냥 보합 정도, 큰 변동 없는 그런 장세였고, 오늘 코스피 쪽의 흐름도 이제 큰 변동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이 좀 약세를 띠는 흐름이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요, 플러스권의 유입이 이제 벌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플러스 마감을 해줬고, LG엔솔이 1.9% 빠졌고, LG화학 2%, 대부분이 2% 정도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강했고, 최근에 금융주들도 좋은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수급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좀 좋은 어떤 모습을 띄워줬다. 카카오뱅크도 4% 상승했고, 카카오도 3.7% 상승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최악의 어떤 구간을 좀 지나는 게임, 플랫폼 이런 쪽의 기업들이 최근에 바닥권 탈출을 명확하게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죠. 또 양도세 회피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오래 올랐던 것보다는 내려앉아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한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띄었는데, 2차전지 제외하고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2.7% 빠졌고, 이게 갭을 메꿔 버리네요. 예, 갭 이렇게 발생했던 거 메꿔 버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최근 한 3일 정도 전개됐고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게 빠질 확률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추세적이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트레이딩 정도의 어떤 관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갭을 뭐 장중에도 쫙 밀리면서 메꾸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LNF도 오늘 플러스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갭을 메꾸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갭 상승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그 분석하는 건요.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걸 매수했던 이 수급의 어떤 주체 흐름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제 상승이 유지되고 이제 추세를 형성하죠, 보통. 원리상. 근데 여기서 요걸 끌어올린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끌어올린 요 쇼커버 물량, 요 흐름, 요 수급의 주체가 연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막 들어왔던 물량들이 또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갭을 메꾸게 만드는 어떤 흐름을 좀 전개시킨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쏠림이 벌어지면 또 분산화되는 과정이 또 추후에 또 발생이 되고, 지금은 이쪽에 쏠렸던 수급이 분산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또 뭐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다른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은 최악의 어떤 업종이었던 게임 업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또 성장률, 코로나 때 이제 언택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 업종에 폭발적인 어떤 그 실적 증가 요인이 있었죠. 집에서 뭐 당연히 게임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성장률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 하지만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주의 어떤 흐름은 계속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또 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포착하는 게 중요했다 보여지고요. 스마트한 머니들 자체는 지금 그런 쪽으로 자금들을 꾸준하게 최근 두세 달 상간으로 집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금이, 스마트머니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다가 그 실적이 컨셉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관 매물 나오는 건 뭐 당연한데요. 양봉 전환된 게 중요하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저점을 높인 거죠. 예, 저점을 높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과거 실적 가지고서 지금 흐름을 만들진 않는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업종으로 우호적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오늘 펄어비스의 이제 양봉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수급의 구도가 어떻게, 또 시장의 어떤 판도, 또 세 판의 어떤 흐름이 어떤 구도로 좀 잡히고 있는지를 다소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또 리딩하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업종, 게임 플랫폼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좀 된 것 같고요. 미국 쪽 한번 체크해보죠. 예. 미국 쪽에서는 로블록스 주가입니다. 로블록스 주가도 국내 뭐 게임주들하고 흐름이 뭐 다르지가 않았어요. 지난 뭐 2년 동안, 뭐 회수로 치면 3년째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직은 적자입니다. 로블록스 적자 구간인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다는 거. 예. 이때 이제 워낙 이제 관심을 크게 받았었고, 하지만 조금씩 이제 보시면 국내 게임 주요 종목들하고 차트 흐름은 비슷해요. 저점을 지금 이렇게 높였잖아요. 예,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실적이, 컨센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이런 구간 속에서는 기대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의 관심도도 줄어들지만 이제 컨센서스 자체도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좋네? 하면서 이제 이런 구도가 이제 보통 침체기를 벗어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기업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대표적인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 EA사도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또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점차적으로 좀 업종적으로도 좀 개선되는 흐름들, 좀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또 GTA로 유명한 게임사죠. 이 게임사도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이 기업도 장기 이평선의 지지 테스트들을 지금 계속하면서 추세 전환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엔진 뭐 대표 기업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여기서 좀 돌리는 흐름들, 어차피 또 애플하고 또 손잡고 XR 플랫폼 같은 것들을 지금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또 내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대표적인 게임사 이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편입이 돼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그리고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향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M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도력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MS 게이밍 사장이 블리자드 행사에 깜짝 등장해서 새 시대 열렸다. 이제 MS가 블리자드 인수 첫 행보를 했는데요. 요 기업이 인수하는 게 좀 독과점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좀 지체되긴 했지만 어쨌든 MS가 의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워크래프트라든지 또 이제 그 디아블로 같은 게임 와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임이죠. 결국은 이제 요 게임사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MS는 또 엑스박스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새로운 가상현실 시대 이런 어떤 영역으로 아마 이 기업을 조금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92조 규모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A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도 테이크2 이제 인터랙티브 회사도 이제 이렇게 또 GTA 6를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한다 하면서 이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 플랫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콘텐츠 영역까지 기대감을 좀 낳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트렌디한 영역에 이제 게임을 또 이제 갖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회사, 이제 절반의 유저가 또 13세 미만의 이제 초딩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이고 이제 게임사인데요. 이번에 깜짝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기대감이 이제 점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플랫폼 내 디지털 화폐 로벅스의 판매액을 의미하는 부킹이 전년 대비 20% 늘어난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13세 미만 이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로벅스를 구입해서 아이템을 갖춰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미면서 게임을 한다. 이걸 이제 부킹이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한 또 사용자 성장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영역으로의 이제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지원 플랫폼을 확장해서 앞으로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이걸 지금 XR 기기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전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또 생성 AI로 게임 내 매체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가장 메타버스다운 면모를 갖춘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해서 미국 기업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로블록스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좀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로블록스 이제 실적 발표 난 것들 보면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어떤 증가들 또 전년 대비 성장률 자체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작년 이렇게 말해보면 좀 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높아지는 이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요 손익계산서 내용이 있는데요. 순매출이 일단 중요해요. 순매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렇게 그 매출액의 증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0만, 1000만, 이제 9억 달러 정도, 그리고 21년도 19억 달러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22억 불 정도의 이제 매출을 냈었고, 아직은 이제 손실입니다. 손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미래 가치 또 이런 부분에 좀 가중치를 두고 주가는 좀 움직여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움직임들, 흐름들을 이제 내어주고 있고요. 어제 그 미국장에서 일단은 뭐 우리가 뭐 금리 수준을 봐야겠죠. 금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증시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루 이렇게 좀 반짝 오르다가 FMC 그때 이제 그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하루 오르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어떤 추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역시나 이제 요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장 누워있던 금리의 어떤 반대 방향이 있었던 게임 플랫폼 기업들이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확실히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을 계속 띄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뭐 시장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그 변동성 줄면서 위아래 이제 약간 좀 도치 형태 이런 거 이제 보통 확률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형 패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들, 지수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워낙 이제 그 특정 업종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하락이 연속해서 작용했고, 이 정도면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갭을 메꾸는 경향을 오늘 좀 보였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최근에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 뚜렷하고, 게임 업종은 완전히 일어서는 모습들. 그렇다고 이게 추세를 막 강세로 간다 이런 패턴은 아니고요. 하지만 바닥 대비 상당한 수익률은 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매물대가 많은 지점들까지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뭐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도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죠? AI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글로벌 빅테크 대비 이제 약하긴 하지만 한국 시장도 이제 동남아시아, 일본 이쪽에서는 또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강력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이제 카카오가 더 모멘텀이 강력했고 자회사 상장 같은 것들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더 상대적으로 강한 AI 모멘텀은 네이버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내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도 이제 갭을 메꾸는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기업이 상승하는 초기부터 여기 보시면 기관 누적입니다. 이 갈색 선이. 기관이 다 팔고 외국인도 조금 사다가 누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끌어올린 시세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은 이제 뭐 순매수로 좀 잡히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약간 좀 공매도 쇼커버 성격이 좀 짙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날 상한가 친 날 11월 6일 날은 공매도, 외국인의 공매도 쇼커버지만 뭐 그 뒤로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수급 구도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기 이평선 또 매물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관심도를 좀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고, 또 경쟁이 덜한 분야는 보다 더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수가 있겠죠. 뭐 NC소프트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평 뚫고 올라오는
이제 위로 올라올 때도 매물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탈출을 하기 시작하고 넥슨 게임즈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W 게임즈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고 있어요. 뭐 실적 굉장히 우량한 저평가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들. 액터즈 소프트도 바닥권 대비 탈출하는 모습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목들 전반적으로 뭐 넷마블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좀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 쪽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 이제 뭐 게임 업종, 플랫폼 업종 중심으로 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가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부터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수급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떤 업종으로 조금 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수급을 좀 집행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쪽으로 5,7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동시 수급이에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최근 시장 조정 속에도 강했고, 그러니까 추세적인 게 뭔가를 좀 찾는 게 필요합니다. 하이브는 좀 블록들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제 논외고, KT.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주체들도 지난 8월부터 보시면 통신, 유통, 음식료, 서비스 좀 안정적인 쪽으로, 예,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밸류가 높은 거 뭐 이런 쪽 말고 또 개인 투자자가 또 거의 없는 지점이죠. 그런 쪽으로 자금을 좀 집행했습니다.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핑 이런 기업도 바닥권 탈출시키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또 금융주, 카카오뱅크, 한올바이오팜은 이제 모멘텀적으로 좋으니까, 또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 그래서 현대제철도 이 기업은 PBR도 0.2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약간 대피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짙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기업들, 우리금융지주 이런 기업들로, 크래프톤 이런 것도 바닥권에서 뭐 좋은 소식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SK 이런 것도 이제 바닥권 8월부터는 꾸준하게 이제 동시 매수를 하는 모습들. CJ델드당 음식료 대표주죠. SK스퀘어는 이제 SK그룹 지주사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예, 이런 어떤 내재적 가치도 많고 크고 PBR도 낮고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된 겁니다. 금리 높은 수준 상황 속에서 이런 좀 안정된 배당도 취하고 주가도 바닥권이고, 예, 안전마진이 좀 강력히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이 일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는 약간 좀 버내니까 아까 이제 수급 구도를 제가 체크해 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 8월 지수 하락기부터 이제 지금 두 달이 아니구나. 9, 10, 11. 네, 세 달이죠. 세 달의 기간 동안 이제 동시 수급을 매수를 했던 쪽 HK 이노엔, 네, 꾸준하게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우수한 종목이죠. 알테오젠 1,000억, HPSP 반도체 쪽,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쪽이죠. 각각 1,000억씩입니다. 또 셀트론 헬스케어, 자사주도 많이 샀지만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오테크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죠. ISC, 두산테스나, 심텍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지금 집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한데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파마리스도 바이오 쪽이죠. 현대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니아도 바이오, 포스코 DX는 좀 다른 쪽이고, 위메이드 게임, 예, 그래서 이런 쪽 이제 플랫폼 쪽 아프리카 TV 이런 쪽으로 또 들어왔고, 파라다이스 이제 중국 모멘텀 가진 종목들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꾸준히 수급들은 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DOU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바이오 쪽 장기 평선을 최근에 들어올렸습니다. 스튜디오용 콘텐츠 쪽, 예, 최근 바닥권 탈출 모습들
원이 가입했어요. 좀 흐름을 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예. 시장이 3개월 정도 하락하는 좀 과정 속에서 어떤 쪽으로 코스피 쪽을 보면 이제 좀 안전하면서 그런 쪽으로 자금들을 집행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 혹은 이제 뭐 콘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들을 좀 집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장을 전략을 좀 세울 때는 이런 어떤 자금들이 스마트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경로를 파악하다 보면 조금 더 현명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주식시장이 뭐 큰 변동성은 없고 조금 이제 잠잠하고 조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 속에서도 지금 뭐 게임 업종, 플랫폼 업종, 뭐 콘텐츠 업종, 3년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흐름들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장에 대한, 또 내년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 비가 밤에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다들 퇴근은 다 하셨을 것 같고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네, 하여튼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